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최근 한국 잠수함 수출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12척 60조 사업이 한국과 일본과의 양파전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폴란드에도 우리 장보고3 잠수함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전차, 전투기 등 K방산 수출에 이어 국내에서는 K 잠수함 차례라며 수출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데 그럼 외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나라 잠수함 수출 가능성을 보고 있을까요? 우선 잠수함 수출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세계에서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약 40개국입니다. 여기에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 쿠바, 필리핀, 미얀마, 스리랑카 등을 합하면 잠수함 운용 가능 국가는 44개국 정도입니다. 이 중 핵추진 잠수함만 운용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를 제외하면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은 41개국 350여 척 정도입니다. 이 중 디젤 잠수함을 자체 생산하는 중국, 독일, 일본, 북한, 러시아, 스웨덴, 스페인 등에는 잠수함 수출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공산권 국가들끼리 결속으로 알제리, 방글라데시, 쿠바, 미얀마, 스리랑카 같은 나라들은 러시아 또는 중국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유럽 EU 국가들끼리는 자체 룰이 있어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은 주로 EU 국가 내에서 잠수함을 조달합니다. 또 대만, 미얀마 같이 규제에 의해 수출을 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디젤 잠수함 수출 시장이 매우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시장을 이미 선점한 유럽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러시아, 중국도 있고 최근 일본까지 수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조되는 잠수함 척수는 자국산과 수입산 모두를 합하여 10척 미만입니다. 이 좁은 잠수함 수출 시장 중 고급 시장은 유럽 기업들이 우세하고 중고 잠수함이나 저가 시장에서는 중국의 물량 공세가 먹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좁은 잠수함 수출 시장에 우리가 진출한 것만 해도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언급되었던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에 209급 세척 수출 성과를 이루었고 2019년 추가 세척 수출 계약도 성사되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추가 계약이 파기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2017년 태국 잠수함 2척 도입 사업에 우리 209급 잠수함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결국 중국에 패배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는 호주에 호주 핵잠수함 도입하기까지의 공백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장보고 3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호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발루스급 잠수함 대체 잠수함 내척 획득 사업으로 3,000톤급 디젤 AIP 잠수함 도입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장보고3는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했고 현재 독일, 프랑스, 스웨덴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디젤 잠수함 6척 도입 사업 75I 프로젝트가 한국과 독일 양파전으로 경쟁 중이고 올해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장보고3가 유일하게 조건을 충족한다고 기대가 부풀었는데요. 요즘 분위기는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매번 잠수함 수출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희망적으로 여론을 선동하여 주목을 끄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후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나 실패에 대한 교훈을 찾는 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폴란드와 캐나다 잠수함 수출권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폴란드는 2척 도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럽 3사가 입찰에 참가하여 진행을 하다 최근 K방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한국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열심히 노력 중인데 그렇다고 쉽게 성사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폴란드는 EU 국가인데 EU 국가들은 동일한 조건이면 EU 국가 제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EU 국가 내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타국에서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차와 전투기 같은 경우는 자체 조달이 힘들어 우리가 진출할 수 있었지만 조선 시장은 또 다른 시장입니다. EU 국가들 조선소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조선소를 연명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죠. 이러한 상황에 폴란드가 EU 밖의 나라에서 잠수함을 사온다면 EU의 압박을 극복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큰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는 캐나다 수출권을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라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잠수함 도입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사업 초기라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캐나다는 아직 어떤 잠수함을 살 건지 정하지도 않았죠. 세계에 살 만한 잠수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캐나다는 나토 일원국으로서 이미 유럽 잠수함 시장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수입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양국을 방문하고 건조 현장을 살펴보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입찰 공고가 나오면 유럽 회사들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응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캐나다 수출이 한일 간 양파전이니 우리가 더 우세하니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필리핀 잠수함 수출 가능성도 거론되곤 합니다. 쉽지 않은 이 잠수함 수출 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역량을 키워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강약점을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 잠수함 보유 척수가 20척이지만 현재 건조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24척이고 이후에도 신조 소요가 있어 척수로는 세계 6번째 잠수함 보유국입니다. 조선 강국, IT 강국, 기술 산업 인프라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 막강한 파워로 세계 잠수함 수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잠수함 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의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의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잠수함 건조 산업 인프라가 좋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의 조선소에서 잠수함 건조 경험과 우수한 IT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으며 국내에 잠수함 구성 장비 공급업체도 많은 편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응원, 국가적 지원도 좋은 편입니다. 유럽의 잠수함 건조 조선소는 조선 사업 전반의 하향세로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20척 이상 국내 잠수함 운용 척수가 많은 것도 큰 장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수가 탄탄하다는 것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큰 이점입니다. 그래서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도 한국의 잠수함 시장 진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잠수함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아마 우리나라 잠수함이 세계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잠수함인데 그것을 사갈 고객이 아직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수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잠수함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209급입니다. 독일 설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가 수출 권한을 얻어서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 물꼬를 트고 한국 잠수함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세계 시장으로 도약을 했어야 했는데 결국 고객 만족을 주지 못했고 추가 수출의 시너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DSME 2000 같은 수출용으로 선보인 잠수함이 있지만 아직 실체가 없고 외국 고객들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국산 잠수함 장보고 3는 세상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장보고 3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건조한 한국 전장 환경에 알맞게 건조된 좋은 잠수함이라는 것에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세계 유일의 수직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디젤 잠수함, 세계 최대의 디젤 잠수함 등 상징적인 명칭에 어울리게 이 잠수함은 한국 전장 환경에는 적합한 특별한 잠수함이지만
이 잠수함을 수입해갈 해군의 운용 컨셉에 맞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는 디젤 잠수함뿐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인데 이들이 수입하려는 디젤 잠수함의 운용 컨셉이 있겠죠. 이 컨셉이 장보고 3와 일치하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장보고 3를 개조해서 제안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잠수함의 과제는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잠수함도 결국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가격 우위가 있거나 제품 차별화 우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싸거나 품질이 좋거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잠수함은 동급 타국 잠수함에 비해 돋보이는 경쟁 우위가 부족합니다. 이상 우리나라 잠수함 수출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인도, 캐나다 등과 협상이 진행될 때 아마도 이들은 지금의 장쓰리가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들의 운영 컨셉에 적합한 잠수함으로의 개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수용해서 바로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0년 뒤를 내다보며 핵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국내에서만 통하는 세계 최고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국내 여론은 세계 잠수함 시장이 마치 우리의 블루오션 같이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잠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잠수함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가든지 품질 우위로 가든지 해야 합니다. 잠수함 수출은 여러 정치 외교, 안보, 국제관계 등 변수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잠수함 그 자체입니다. 조선소는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전에 일단 좋은 작품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용 잠수함은 어떤 걸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찬반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에 들였던 노력의 절반이라도 경쟁력 있는 디젤 잠수함 개발에 투자했더라면 지금 이 유럽 디젤 잠수함 조선소들이 흔들리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은 세계 최강자가 되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작전 효율성에 추가하여 산업 인프라와의 연계성 그리고 수출 가능성까지 같이 보아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미국이 왜 작은 디젤 잠수함 몇 개를 쉽게 만들어서 캐나다나 대만 같은 나라에 주지 못할까요? 잠수함 시장이 큰 나라도 한 가지 특색을 갖춘 생산 라인으로 잠수함 산업 인프라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의 잠수함 시장을 내다보고 잠수함 수출 전략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한된 잠수함 건조 역량, 내수, 운용, 수출 산업구조, 생산 인프라를 아울러서 경쟁력 있는 잠수함을 만들려는 목표를 정하고 리더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고 우리나라 잠수함에 대해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낙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시대는 가고 하나오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오션이 세계적 인류 기업으로 잠수함 건조의 메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오션은 잠수함 수출에 대한 국내의 호의적인 보도에 도취되어 정부 지원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뼈를 깎는 각오로 10년 뒤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잠수함 사업이 오히려 하나오션 전체 발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핵심 제품, 즉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경쟁사보다 경쟁 우위를 가진 팔릴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잠수함 수출에 대비한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과오를 딛고 지금이라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